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매년 화단을 장식해줄 야생화부터 따뜻한 실내에서 1년 내내 꽃을 피워주는 새로운 겨울꽃들, 제라늄 아프리카 식물까지 다양한 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꼬들꼬들한 잎 사이로 꽃대가 올라와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앵초부터 만나보실까요? 가을부터 재배한 앵초들이 금세 풍성하게 자라 꽃대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먼저 알록달록한 색감을 가진 줄리앙 앵초인데요. 접혀있던 꽃망울들이 피어나면 호꽃잎이 활짝 열리면서 화사한 꽃을 보여준답니다. 프리를 가진 부드러운 크림색 꽃잎에 점점 핑크빛이 물들면서 투톤의 꽃을 내어주는 벨레로즈 앵초. 이어서 신비한 무늬잎을 가진 벨레로즈 앵초도 만나보실게요. 이어서 하얀 꽃잎에 연한 보랏빛이 서서히 물들고 꽃잎이 펼쳐지는 모습도 매력적인 쉬즈 앵초예요. 쨍한 색감과 진한 향기를 가진 센세이션 앵초. 앵초는 기본적으로 시원한 바람과 햇빛,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데요. 꽃색이 예쁘게 물들고 꽃이 많이 피도록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관리해주세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장미 모양의 꽃을 가진 장미앵초. 앵초는 속에서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와 시든 꽃은 제거해주시면 건강하게 꽃을 피워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쨍한 버건디색 홀꽃잎에 복색 무늬가 있어 감상가치가 높은 앵초예요.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와 과습에는 약해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간답니다. 지금 보시는 엘라티오르 앵초는 꽃대 끝에서 예쁜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앵초랍니다. 이어서 카파타타 앵초. 톱니처럼 생긴 잎사귀에 하얀 가루가 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은 막대사탕처럼 360도로 작은 꽃들이 둘러싸여 피어난답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솔직꽃 같아 보이기도 하는 독특한 앵초예요. 겨울이 되면 눈꽃 같은 하얀 꽃을 피우는 가고소 앵초. 잎과 줄기, 그리고 꽃대에도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져 다른 식물에 비해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답니다. 서늘한 환경을 좋아해 따뜻한 실내보단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철엔 되도록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방그늘에 위치해주세요. 인디언 추장의 모자 모양을 담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여름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추위에 강한 다년생 숙군식물로 한 번씩 재놓으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꽃잎 끝이 프릴로 피어나는 프릴 시클라멘과 독특한 꽃받침과 다양한 색감을 가진 시클라멘입니다. 하나씩 만나보시면서 키우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시클라멘은 속에서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와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철 실내 환경에서도 잘 견뎌준답니다. 온도는 2도에서 20도의 서늘한 환경에서 무난하게 자라주지만 뜨거운 햇빛에는 잎이 탈 수 있고 햇빛이 너무 부족할 경우엔 잎의 색이 연해질 수 있으니 창문이나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시클라멘은 구근식물로 겨울에 한껏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잎이 노랗게 시들면서 2달간의 휴면기로 접어들어요. 속에 있는 구근으로 살아가 겉보기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선선해지면 다시 자연스럽게 새 잎을 올려줄 거예요. 휴면기에는 완전히 마르지만 않게 2-3주에 한 번 물을 주다가
새순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저면관수에 용이한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화분 밑에 뚜껑을 분리해 물을 담아주시고 그대로 꼽아 흡수시켜주시면 꽃과 잎 줄기에 물이 닿지 않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답니다. 넓고 기다란 광택잎을 가진 다르마 군자란. 1월에서 3월 사이 5cm 정도의 큰 꽃들이 모여 피어나 동그란 꽃볼을 만들어내는데요. 햇빛의 방향에 따라 휘어질 수 있어 물을 줄 때 화분을 돌려주시면 좋아요. 2, 3년에 한 번씩 꽃이 진 직후에 분갈이를 해주세요. 기다란 수술과 나팔 모양의 주황꽃이 피는 목능소화. 반덩굴성 직립灌목으로 긴 줄기를 가져 10m까지도 자라는데요. 원래는 여름에 개화하는 꽃이지만 적당한 햇빛만 받으면 실내에서는 1년 내내 꽃을 피워줘요. 달콤한 꽃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해 지어진 이름으로 겨울에도 싱그러운 잎을 자랑하고 두세 달 동안 꽃을 피워준답니다. 건조에도 강한 편으로 물을 주기 전 흙이 거의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 영하 5도까지 견딜 수 있어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작은 꽃봉오리들을 가득히 피워내는 서양란 환타지아. 환타지아는 그윽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 꽃봉오리가 맺히고 겨울 동안 계속해서 꽃을 보여준답니다. 온시티움 종에 속해 있는 난으로 다른 난들에 비해 실내 환경에 적응력도 강하고 조금 더 관리하기 쉬운 편이에요. 다음은 수국 친구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리빙 리틀 로즈 수국입니다. 이름에 리틀이 붙어있듯이 미니 목수국으로 100일 동안 연한 녹색에서 하얀색으로 차츰 변하다가 마지막은 진한 분홍색으로 변해요. 키와 폭이 60cm로 자라나 화분이나 경계수로도 좋답니다. 수국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토양의 성질과 결합해 꽃의 색을 변화시키는데요. 때문에 수국 명소가 많은 제주도에서는 도깨비꽃이라 부르기도 해요. 수국은 반양지 식물로 유리창을 한번 통과한 간접광이 들어오는 밝은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개화 시기에는 오전에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빛이 강하게 들어온 오후에는 반그늘에 두시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동글동글한 핑크빛 꽃잎이 사랑스러운 햅시바. 네팔의 고산지대가 원산지로 10도에서 15도의 꽃이 피어나는데요. 추운 날씨에 피어나는 겨울꽃으로 더운 여름엔 선선한 장소에 두고 키워주세요. 싱그러운 잎과 꽃도 예쁘지만 오래도록 진하고 달달한 향기를 풍겨 향기 때문에 키우는 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다음 친구는 백리향.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고 타임의 일종으로 레몬 타임으로도 불리는데요. 잎을 쓰다듬으면 진한 허브향을 내뿜어요. 잎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린물로 손발을 씻으면 살균 효과도 가진 친구랍니다.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진한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주 꽃방망이. 기다란 꽃대에 자잘한 꽃이 뭉쳐서 피는 모양이 꽃방망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1m 정도 곱게 자라고 강한 내한성을 가진 수근초로 전군 노지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주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꿀이 많아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수쿤초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알프스 바람꽃. 바람꽃은 봄에 개화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꽃이 지고 바로 잘라주시면 가을까지도 꽃대를 여러 번 내어준답니다. 아담한 키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화분채로도 노지활동이 거뜬해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국화꽃 중 피고지고를 반복하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사계국화예요. 늘어지게 키우면 꽃들이 쏟아지는 모습으로 자라 예쁘고 꽃이 지고 짧게 잘라주면 낮고 빵빵하게 자라 그 모습도 사랑스럽답니다. 집소 필라라 불리기도 하는 이끼용담은 앙증맞은 하얀 꽃들이 밑에 있는 잎들을 가득 덮을 정도로 피어나는데요. 히말라야가 원산지로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 베란다는 물론 노지에서 지피식물로도 식재된답니다. 홍화 야레양. 브라질이 원산지로 호리병 모양의 쨍한 붉은 꽃을 가졌고 꽃향기가 낮보다 밤에 더 진하게 풍긴답니다. 양지나 반음지를 가리지 않지만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영양 많은 흙에서 잘 자라줘요. 노란 별꽃을 피우는 노란 등심붓꽃. 풀처럼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과 해마다 포기가 늘어나 번식력도 좋은 편인데요. 붓꽃과의 친구들은 물가 주변이나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 잘 자라나요. 키가 10cm에서 20cm로 자라 화단의 앞쪽에 심거나 화분의 식재에 감상하셔도 좋답니다. 다음은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피는 겹꽃 풍로초와 진한 자주색의 호꽃이 피어나는 풍로초입니다. 풍로초는 해가 좋고 기온이 맞으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이지만 여름에는 바람과 그늘이 없으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화분에 식재하실 때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 굵은 마사토를 배합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다음 보실 야생화는 연잎 양귀비입니다. 잎은 연잎을 닮았고 꽃은 흰색으로 양귀비꽃을 닮아 지어진 이름이에요. 다년생으로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휴면기에 잎이 잠시 없어졌다 이듬해 다시 새 잎을 올려줄 거예요. 양귀비과 식물인 캐나다 양귀비는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데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별피기 수선화. 잎도 다른 수선화와 달리 꼬불거리며 독특한 모습을 가졌고 이름처럼 별 모양의 꽃잎들이 하나씩 펼쳐지며 피어나는 원종 수선화예요. 아침에 해가 떠 있을 때에는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종이 접기를 한 듯 접힌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이어서 은방울 수선화입니다. 잎은 수선화처럼 얇고 길게 자라고 아래로 향해 피어나는 하얀 방울꽃 끝엔 녹색 무늬가 묻어있어 단아하면서도 귀여운 분위기를 내어준답니다. 구근을 캐지 않고 그대로 보관할 경우에는 장마 때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깔때기 수선화, 속치마 수선화라고도 불리는 골든벨 수선화예요. 노란빛을 가진 종 모양의 작은 꽃들이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듯 피어나는데 화단에 심어 놓으면 작지만 쨍한 색감 덕에 존재감을 보여준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꽃을 볼 수 있고 묵을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피어줘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공간 가득 진한 향기가 퍼지며 예쁜 꽃을 피우는 히아신스. 히아신스는 추식구근으로 가을에 심어 봄에 꽃을 피우는데요. 겨울철에도 따뜻한 공간에서 지내면 순식간에 피어나 향기를 풍겨준답니다. 싹을 올리기 시작할 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챙겨주세요. 이후에 꽃이 지면 구근을 캐내거나 그대로 말려 영하의 온도에서 최소 6주 이상 저온 처리를 해주시면 다음에도 꽃을 만나실 수 있어요.
북극과의 바위 하나 속의 구근식물로 마늘처럼 생긴 구근에서 서너 개의 줄기가 형성되어 3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꽃이 차례대로 피어나요. 이후에 꽃이 지고 잎이 마르는 시점에는 물주기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해주세요. 2-3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통해 구근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실 같은 가느다란 잎 끝으로 6장의 꽃잎이 피어나는 키아네라 알바입니다. 구근 식물로 속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어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이어서 남부와 열대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북극과에 속하는 헤스페란시아 휴밀리스, 칼 모양의 잎과 별 모양의 꽃을 가졌는데요. 높이는 10cm에서 20cm 정도로 자라고 늦겨울부터 초봄에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랍니다. 후리지아의 원종으로 흔히 보던 후리지아 꽃과 달리 낮게 자라고 범부채 같은 작은 꽃이 피어나는데요. 햇빛이 잘 들고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되는 장소에 두고 관리하면 어렵지 않게 꽃을 만나실 수 있어요. 노랑 얼레지, 수술은 아래로 고개를 숙이지만 꽃잎은 한껏 젖히면서 피어나는 모습이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해가 지날수록 땅속 비늘줄기가 깊게 자라 알뿌리 나누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겨울에 성장하는 다육이로 크라슐라 속에 속하는 루페스트리, 탑처럼 쌓아올리며 자라 탑돌이라고 불리는 친구로 잎 끝에는 도장을 찍어 놓은 듯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까탈스럽지 않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도 무탈하게 커주어 실내에서 가꾸기 좋아요. 잎이 쪼글거리기 시작하면 물을 챙겨주고 여름철엔 물을 줄여주거나 단수를 해주셔도 괜찮답니다. 다음은 일반 장미보다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향장미입니다.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사시사철 꽃을 내어주는데요. 장미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고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면 풍성한 잎과 꽃을 유지하실 수 있답니다.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꽃을 팡팡 피워내주는 싹소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하얀꽃, 분홍꽃, 보라꽃이 피는 싹소롬을 함께 데려왔어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는 1년 내내 꽃을 피워준답니다. 두툼한 잎에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져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메리스는 내한성이 강하고 추워야 꽃이 잘 피우는 식물로 월동도 잘 되어 화단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다음은 내한성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든 월동도 걱정 없고 화려한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 목단과 작약을 만나보실 텐데요. 하나씩 만나보시면서 꽃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목단과 작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단과 작약은 모두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식물이지만 목단은 낙엽과목, 작약은 다년생 풀이에요. 나무인 목단은 키가 최대 2m 정도까지 자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짙어지는 5월에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요. 풀인 작약은 키가 60cm 정도로 낮게 자라고 가을에 잎이 시들어요. 겨울엔 뿌리만 남은 수군 상태로 붉은 싹만 틔운 채 겨울을 보낸답니다. 목단보다 조금 늦은 6월에 꽃이 피어나는데요. 목단과 작약은 시원한 기후를 좋아해 봄과 가을에는 충분히 햇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고 여름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반나절은 방그늘 상태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배수가 좋도록 마사토를 섞고 표면의 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듬뿍 주세요. 지름이 20cm 이상의 넉넉한 화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노지에 심으실 경우엔 땅을 뭉집보다 넉넉하게 파내어 싹이나 꽃눈이 드러나도록 심어주시고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 낙엽이나 솔잎 등으로 멀칭해주세요. 이후에 뿌리가 얇게 퍼져 자라는 특징이 있어 원래 줄기에서 먼 위치에도 물을 충분히 주시면 좋답니다. 3월 초나 꽃이 진 직후에 유기질 비료를 챙겨주세요. 앙증맞은 꽃에 코끝을 갖다 대면 달콤한 송사탕 향기가 나는 토끼살이입니다. 꽃이 토끼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토끼살이라고 불리고 불새꽃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방 그늘에 배치해주세요. 엘레강스 터리풀입니다. 뾰족한 단풍 모양의 잎과 달리 꽃은 마치 먼지털이처럼 잔털들을 가져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이 친구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월동도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남부와 중부 유럽의 고산 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겨울을 나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부터 따스한 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졌고 연중 단단하고 윤기 나는 잎을 유지한답니다. 노지에서는 2월부터 피어나고 실내에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피기 시작해요. 키는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한 번 심어놓으면 겨울철 노지 월동은 걱정 없답니다.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시아스타 데이지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계량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새하얀 꽃잎이 잘게 쪼개져 풍성하게 꽃을 이루어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별 다른 관리 없이도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작은 잎에서 여러 꽃대가 뻗어져 나오고 하나의 꽃대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는 미니 레이시아. 현재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주세요. 잠시 휴식기를 거쳐 다시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자주 주고 일반 화초보다는 조금 덜 준다는 느낌으로 속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세요. 다음으로 보실 야생화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잎은 바위솔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낮은 키를 가져 암석정원이나 낮은 화분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른 바위솔처럼 옆으로 번지며 번식하는 특징을 가져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이후에 앵초와 비슷한 화사한 꽃들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영하 34도에서도 견디는 야생화로 노지 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이어서 색단초는 범위기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돌꽃 바위송, 돌꽃 잔디라고도 하는데요. 얇은 줄기가 뻗어져 나와 소담한 꽃들이 피어나고 바람에 하늘거리면 청초한 분위기도 내어준답니다. 건조에도 아주 강한 식물로 물기가 없는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잘 자라줘요. 앙증맞은 노란 꽃이 피우는 애기 금매화. 잎은 큰 금매화보다 갈라짐이 심하고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키도 20cm로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아요. 추위에도 강해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화단 한 자리에 작은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날 거예요. 칼처럼 얄쌍한 잎을 가져 칼립 금매화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미나리아즈백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쨍하고 노란 꽃이 피어나 은은한 향기까지 풍겨준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의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석장포라는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해 주시면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야생화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여린 가지를 뻗어 앙증맞은 꽃볼을 피워내는 분홍 리스본. 이후에 묵은 줄기는 젓갈색으로 목줄화되고 낮은 키로 자라 화분에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널찍한 화분에 심거나 높은 화분에 심어 늘어지게 키우셔도 좋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서 관리해주세요. 자기나무의 미니종으로 촘촘하게 자란 섬세한 잎과 실 같은 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고려자기. 고려자기는 남부지방 수종으로 겨울 추위에 약해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바람개비를 닮은 연한 핑크빛 꽃을 피우고 달콤한 향기를 가득 풍기는 백화등. 백화등은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상록 덩쿨나무로 철사로 고정하거나 지지대를 감으면서 키우셔도 좋고 아래로 자유롭게 늘어뜨리면서 자라는 모습으로 감상하셔도 좋아요. 무늬가 물든 작은 잎이 1년 내내 푸르게 자라나는 무늬에란. 맹문동을 축소해 놓은 듯한 작은 몸집을 가져 소엽 맹문동, 미니 맹문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주로 나무 밑에서 자라는 반음지 식물로 그늘이 지는 장소에 두고 키우시기 좋은데요. 번식력과 생명력도 강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한답니다. 다음 친구는 검붉은 잎을 가졌고 꽃대가 올라와 쨍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후룩스인데요. 후룩스는 고온다습에 강해 여름에 피어나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피어나고 추위에도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꽃이 지면서 씨앗이 떨어져 주변에 번식도 잘하는 친구랍니다. 가늘고 솔잎 같은 잎사귀와 수수한 모습을 보이는 꽃이 서로 다른 향을 풍기는 왁스플라워. 왁스플라워는 꽃잎이 왁스를 입힌 듯하여 그 특이한 질감에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따뜻한 온대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일교차가 심하지 않는 실내에서 관리해주시면 좋답니다. 바늘 모양의 뾰족한 잎과 바스락거리는 작은 꽃을 가진 호주매화. 호주매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시고 18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좋아요. 추운 겨울철에는 0도 이상의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꽃이 만발하며 화단에 조명을 킨 듯 밝은 분위기를 내어주는 황금 낫달맞이. 개화 기간도 길고 따로 삽목을 하지 않아도 번식력이 좋아 금세 몸집이 풍성해지는 꽃이에요. 햇빛이 제일 잘 드는 장소에 위치해 초봄에 한 번 정도 비료를 주시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엽 펜스테몬. 붉은 잎과 줄기와 달리 우아한 순백의 꽃을 피우고 6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답니다. 자엽 펜스테몬은 북미가 원산지로 노지활동이 가능한데 겨울에도 자색의 잎 그대로 남아 월동을 해요. 다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난 에델바이스입니다. 자라면서 꽃과 잎에 솜털을 지녀 솜달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추위에 매우 강해 겨울 동안 잎과 줄기는 시들어버리지만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 그대로 두시면 다음 해에도 잎을 새로 내어줄 거예요. 고산초롱. 종 모양의 꽃들이 줄기 끝으로 여리여리하게 피어나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 야생화 친구인데요. 꽃잎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름처럼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해 추운 겨울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준답니다. 다음은 가을에 심는 추식국은 튤립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은 습하지 않은 선선한 장소에 구근을 보관했다 땅이 열기 전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식재해 주시는데요. 실내에서 식재하실 경우 추운 장소에 보관했다 2월이나 3월쯤에 화분에 심어주시면 돼요. 미리 식재하실 경우엔 화분을 영하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세요. 튤립은 줄기가 높게 올라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 깊게 심어줘야 흔들리지 않는데요. 따뜻한 지역의 화단에서는 땅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심어주시고 화분이나 다시 구근을 캐낼 경우엔 얕게 심어주세요. 토양의 경우 살짝 건조하게 해주어 구근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시고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 영양분을 제공해주세요. 둥그런 잎을 가진 다른 유칼립투스와 달리 하트 잎으로 자라는 웹스테리아나예요.
실내에서 기를 땐 배수가 잘 되도록 분갈이를 해주시고, 물을 줄 때 화분을 들어보거나 잎을 만져보면서 상황에 따라 주세요. 이렇게 잎에 물자국이 쉽게 남아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솜털을 가진 두툼한 잎과 앙증맞은 꽃이 피어나는 미니 바이올렛. 아프리카 지역의 탄자니아와 케냐가 원산지로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미니 바이올렛은 자라는 크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키우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키워주시면 되는데요. 온도는 16도에서 20도가 좋고 13도 이상의 따뜻한 환경에서 관리해주세요. 바이올렛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 키우면 성장을 멈추거나 꽃눈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하고 꽃과 잎이 타지 않도록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한 번씩 해를 받는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키워주시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쁘게 자라나 준답니다. 바이올렛은 다육식물처럼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두고 있어 물을 자주 주게 되거나 흙이 오랫동안 축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흙에 묻혀있는 원줄기 부분이나 뿌리가 썩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잎에 솜털을 가진 식물로 잎에 물방울이 고여 있으면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고 그 상태로 햇빛을 받으면 색상이 바래질 수 있답니다. 항상 꽃과 잎이 보송보송한 상태가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연중 꽃을 피는 식물인 만큼 정기적인 비료도 필요한데요. 인산이나 칼리 성분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농도에 맞게 연하게 타서 주시면 좋답니다. 호주가 원산지로 삼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주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잎에 아기자기한 장식들을 걸어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활용된답니다. 중앙에 있는 가지가 곱게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를 해두어 고정해 주시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화분을 돌려가며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리갈게 제라늄으로 퀀탁 시리즈의 퍼펙션 제라늄인데요. 5장의 꽃잎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화려함을 보여주고 주름이 진 잎과 나비가 춤추듯 프릴이 진 꽃이 만나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은 몸통과 줄기, 뿌리가 한 덩어리로 팽창한 모양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새는 아니지만 이국적인 느낌과 재치 있는 생김새, 희소성으로 식물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같은 속에 속해 있는 식물들은 학명 앞에 이름이 같고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줘 따로 표기해뒀으니 참고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쉽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1.5cm의 작은 완두콩 같은 얼굴과 앙다문 입술이 매력적인 칼큘러스. 입술 사이가 벌어지면서 꽃이 나오는데 해가 지면 꽃이 피어난답니다. 도토리 같은 작은 구근과 리본 채초를 하듯 꼬불꼬불 곡선의 잎이 독특하게 자라는 시르탄투스 스피랄리스. 레드 오렌지빛 컬러의 꽃도 화려하게 피어나요. 아프리카 식물은 아프리카 북남미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생하는 다육식물로 원산지의 엄청난 일조량과 큰 일교차를 견디기 위해 두꺼운 표피로 자라왔고 고온건조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굵은 줄기와 풀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특성 덕분에 물을 자주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관엽식물과 달리 성장 속도도 빠르지 않아 식물의 크기들도 작은데요. 실내 어느 공간이든 두기 좋고 자리 차지도 하지 않는답니다. 몸체 꼭대기에서 자라는 잎은 초록빛이 돌고 잎 가장자리는 꼬불꼬불한 형태를 하고 있는 유포르비아 암보본펜시스. 꽃기린과 같은 유포르비아 속으로 생김새는 다르지만 꽃이 피어난 모습을 보면 비슷한 꽃을 가지고 있죠. 가늘고 길게 올라오는 잎들이 작은 산호초를 연상케 하는 알스토니. 구근에서 올라오는 잎들이 겹겹이 쌓여 뱀의 비늘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친구는 겨울에 붉은 꽃을 피워내는데 섬세한 노란 수술도 더해져 더 매력적이랍니다. 다음은 아나킴프세로스 알비시마. 최대 크기가 10cm에서 15cm의 소형식물로 은빛이 감도는 잎이 사방으로 뻗어가며 자유롭게 꼬불거리고 잎 끝에서 소담한 꽃도 피워내줘요. 작은 민트색 잎을 동글동글 달며 자라는 세듐. 실내에서는 늘 잎이 예쁘게 유지되다가 단풍이 들든 물들다 떨어진답니다. 잎과 가지가 많아지면 원하는 수형으로 손질해 가꿔주세요. 두 개의 잎이 마주보며 자라고 꽃은 마치 산호초를 닮았는데요. 남아프리카의 서부 케이프 지역이 마소니아의 서식지로 여름에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 여름 전에 잎이 쪼그레지면서 휴면하고 선선해지면 다시 깨어나 싹을 내어줘요. 잎을 돌돌 감아 파마를 한 듯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알부카 스피랄리스. 최대 20cm까지 자라고 꼬불거리는 잎을 유지하기 위해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늦겨울에서 봄 사이에 구근의 중앙부에서 꽃대가 올라오는데 작은 몸집과 달리 진한 향기를 가진 꽃이 피어난답니다. 페라고니움 종류는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진 잎이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아펜디쿨라텀은 줄기가 목줄화되어 괴근처럼 성장하는 페라고니움으로 크림색의 나비 같은 꽃들을 피운답니다. 바클리는 동글동글한 솜털잎에 진한 테두리 무늬를 가졌는데요.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잎을 올리고 겨울엔 청순한 하얀 꽃이 피어난답니다. 라틴어로 기묘한, 훌륭한 혹은 기적을 뜻하는 미라블은 광택이 도는 가지가 일부러 가공을 한 듯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갈라지고 가지 끝에 녹색과 회색빛의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이렇게 작은 개체가 시간이 지나면 방금 전과 같이 멋스럽게 자라나 준답니다. 아래에 있는 감자 같은 구근에서 새잎들이 나오고 고슴도치 같은 잎을 가진 세르비 코르네. 이후에 동그란 잎을 집안 삼아 위로 뻗어나가고 잎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뿔의 형태를 보여줘요. 다음은 독특한 괴근과 함께 개화 시기가 되면 긴 줄기가 나와 소담한 노란 꽃을 피우는 오소나 친구들이에요. 이름에 따라 괴근의 형태와 잎 모양을 감상해보세요. 아프리카 식물들은 크게 봄과 가을에 성장하고 겨울에 휴식기에 들어가는 하영종과 여름에 휴식기를 가지고 가을부터 겨울,
그 다음에 봄까지 자라는 동영종으로 나뉜답니다.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가 유지된다면 휴식기 없이 1년 내내 성장하기도 해요. 대부분 물을 과할 정도로 많이 주지만 않는다면 쉽사리 죽거나 하진 않지만 부드러운 햇빛과 바람, 그리고 적당한 물을 주어야 더 건강하게 자라주는데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온도는 영하 5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버틸 수 있지만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30도로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평균적으로 10일에서 2주에 한 번 관수를 해주시다가 잎이 갈변하면서 하나둘 하얘지는 휴면기에 접어들면 최소한의 수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동영종을 먼저 예로 들면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서 구근도 탈피하고 새로운 잎도 조금씩 내어줄 텐데요. 이때는 식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주고 분무기로도 습도를 조절해 주시다가 다시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면 물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습도가 지속되는 여름에는 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몸체 안에 있는 수분과 습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잠시 단수를 해주셔도 괜찮답니다. 흙이 완전히 말라있는 것 같다면 한두 번 정도 살짝 스프레이만 뿌려주셔도 충분해요. 반대로 하영종들은 성장기인 여름에 물을 주시다가 가을부터 물을 줄여나가시면 되겠죠. 아프리카 식물들은 건조한 지역의 모래나 바위 틈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식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다육이 흙으로 분갈이 하셔도 좋고 상토 없이도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녹소토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래나 마사, 펄라이트 등을 섞어주세요. 이후에 물을 자주 주시게 돼도 쉽게 빠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과습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답니다. 돌라브리 포메, 사슴의 뿔을 담은 잎이 매력적이고 오동통했던 잎들이 하나씩 마르면 딱딱하게 굳어 몸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떼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영으로 만들어 키우면 더 멋스럽답니다. 여름에 휴면에 들어갔다 깨어나면 토끼귀처럼 쫑긋 위로 솟으며 자라는 모닐리 포메. 미세한 작은 솜털이 반짝반짝 빛나서 볼수록 매력있는 식물이에요. 이 잎은 물이 부족하면 처지면서 신호를 보내니 그땐 물을 꼭 챙겨주세요. 미니 야자수를 닮은 모습으로 철갑을 두른 듯한 몸체와 신비한 곳까지 매력이 넘치는 철갑환. 하엽이 진자리가 근사한 무늬를 만들어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멋있어지는 식물이에요. 괴마옥은 아래 하엽들이 떨어지면서 몸체를 만드는 철갑헌과 몸통이 커지면서 사방으로 자구를 늘리는 아미상의 특징을 가진 교배종인데요. 파인애플을 닮아 파인애플 선인장이라고도 불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연두색 꽃이 피기 시작해요. 동그랗고 단단한 구근이 매년 성장하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면서 더욱 멋스러워지는 구감룡. 투박한 모습과 달리 긴 줄기에 달리는 하트잎이 사랑스러운데요. 몸체에서 나오는 줄기는 넝쿨 줄기로 동그랗게 리스 모양으로 수영을 잡아주셔도 좋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면서 키워주셔도 좋아요. 이어서 단단한 감자처럼 자라고 하트잎을 내어주는 실바티카. 실바티카는 용암이 흘러내리는 듯 사방으로 구근이 퍼지면서 모양을 만들어낸답니다. 어릴 땐 갈라짐이 덜하고 매끈해 보이지만 이후에 성장하면서 구근의 크기도 커지고 더 깊게 갈라진답니다. 아주 작은 구근을 가졌고 부드러운 솜털을 가진 잎이 마주보며 자라는 스트루마리아 빌로사. 동영종으로 겨울에 핑크빛이 은은하게 물든 하얀 꽃이 피어나는데요. 구근을 흙 속에 묻어 잎만 감상하셔도 좋고 구근이 드러나도록 식재해 감상하셔도 좋아요. 세나 메딜리오 날리스. 잎은 아카시아를 연상케 하고 꽃은 황호접을 닮은 듯한데요. 빛이 사라지거나 빛이 너무 강한 곳에서는 잎을 오므리고 해가 질 때도 잎을 하나둘 접기 시작한답니다. 다음은 오퍼큐리카야 파키푸스. 아직은 독특한 뿌리 모양이 더 돋보이는데요. 이후에 성체가 되면 뿌리 부분은 더 두꺼워지면서 울퉁불퉁해지고 사방으로 자유롭게 뻗은 가지와 작고 촘촘하게 자란 잎들이 더 빛을 발한답니다.
개화 시기에는 크림색의 꽃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잎이 떨어질 무렵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브레비카울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짧은 줄기를 뜻하는데요. 이름처럼 줄기가 거의 없이 괴근해서 바로 잎이 나는 친구예요. 꽃은 노란색이 피어나고 잎이 만들어지는 곳마다 꽃대가 만들어져요. 길다란 녹색잎과 아래는 매끈하고 줄기 끝부분에는 가시를 가진 글락시리우스입니다. 아직은 길쭉한 수영이지만 이후에는 통통하고 동그란 몸체를 만들어내는데요. 겨울이 되면 화사한 노란 꽃도 피어준답니다. 긴 수술들이 모여 풍성한 꽃볼을 만드는 헤만투스와 낮게 자람을 뜻하는 휴밀레스가 합쳐진 이름으로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고슴도치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위가 많은 바위 틈에서 자랐다고 해요. 포케아 에돌리스는 통통한 괴근이 감상 포인트지만 위로 넝쿨줄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을 타고 올라가려는 특징을 살려 나만의 수영으로 가꿔도 좋아요. 여리여리한 줄기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멋스러운 잎이 넝쿨처럼 늘어지는 아데니아 키르키. 괴근이 크는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린 묘들도 잎은 풍성하게 유지하는데요. 코코넛 모양의 괴근 위로 용암이 흐르는 듯 적색 무늬를 뽐내는 친구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말랑말랑한 지렁이 젤리 같은 귀여운 모습으로 자라는 불바인 브런시. 위에는 초록빛이 돌고 아래는 붉게 물들어 있어요. 크기가 커지면서 몸이 나뉘고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사이로 작은 꽃도 피어난답니다. 용의 꼬리를 닮은 세로페기아 기키. 가죽 질감과 검붉은 색감이 고급스럽고 줄기가 유연해 원하는 수영으로 갖고 나가실 수 있는데요. 바닥을 기듯 아래로 감아 수영을 만드셔도 좋고 위로 꼬불거리며 올라가게 해주셔도 멋있답니다. 유포르비아 속의 플라티클라다. 어두운 고목의 색감과 나무가 죽은 듯한 모습을 보여줘 좀비 플랜트라고도 불리고 스스로 죽은 척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해요. 개의 다리처럼 생긴 줄기엔 마블 무늬도 있고 줄기 끝에서 꽃이 작게 피어난답니다. 지그재그로 자라는 수영과 마디마다 바늘 같은 가시가 달린 마다가스 카리엔시스. 잎이 없이 줄기만으로도 충분한 분위기를 내어주어 사계절 내내 감상하기 좋아요. 미니 선인장 같은 느낌을 주는 도드소니아누스. 동그란 꽃봉오리가 열리면 버건디 색감의 작은 별꽃이 피어나는 친구예요. 꽃이 피고 진자리는 올록볼록한 질감으로 남아 몸체가 만들어진답니다. 립톱스는 살아있는 돌, 꽃이 피는 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건조한 지대의 바위 틈이나 돌에 묻혀 자생하는데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자연에서 돌처럼 보이도록 진화되었답니다. 작은 몸집들이 빼곡히 모여 노란 꽃을 가득히 채워주는 트렁카튬. 늦겨울에서 봄에 탈피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물을 주었는데도 쭈글거리고 말랑거려요. 탈피 중인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얼굴을 내어준답니다.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 같기도 한 헤르난데지. 진한 핑크빛 꽃도 예쁘고 몸에 둘러싸인 가시조차 국화꽃처럼 자라는 소형종 선인장이에요. 마큘라타는 백합과 비슷한 구근에 점박이를 가진 잎과 연한 녹색의 몽글몽글한 꽃대를 올리는데요. 잎마다 점박이 무늬가 다 다르고 가끔은 크림색의 무늬를 가진 잎도 내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싱그러운 잎은 보송보송한 털옷을 입고 있고 신닌기아 속으로 나팔 같은 꽃을 가진 다네의 여왕인데요. 붉은 색감을 가진 꽃이 피어나면 더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준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